정원주입니다. 저는 이어드림의 양아연입니다. 저는 이어드림의 문이세입니다. 저희는 이어드림 스쿨에서 배운 AI 기술을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연구 데이터 분석 활용 경진대회 개최를 안내를 받고 또 연구를 했던 팀원도 있어서 일반 경진대회와는 다르게 연구 데이터라는 점에서도 새로웠고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업종별 매출 예측 시스템 구축이라는 연구 주제로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을 예측하여 업종별 매출 급감 시점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고, 두 번째로 매출 급감 예상 업종에 대한 위험도 지수를 산출해 적절한 지원 대상과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데이터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세계 모든 연구 데이터의 리포지터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직접 활용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우선 제일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원의 분석 서비스 있는 그 마이드라이브를 마치 저의 로컬 PC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더욱더 좋았던 것은 그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하는데 자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슈퍼컴퓨팅을 지원을 해주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만들 수 있고 또 워크플로어에 입출력 포트도 자동으로 연결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적절하게 수행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데이터원에서는 연구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해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원하는 연구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연구 데이터의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검색하고 나면 화면 좌측에서 검색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내 키워드 검색에서는 검색 결과 내에서 다시 새로운 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검색 필터란에서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실행을 누르면 선택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연구 데이터를 누르면 연구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는 연구 데이터의 조회 및 다운로드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서는 연구 데이터의 제공처, 레포지터리, DOI 정보, 인용 정보, 라이선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정보 생성을 누르시면 참고 문헌 작성에 필요한 인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정보 탭 하단에 있는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SNS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연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유용했다면 추천합니다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관심 데이터로 등록해 마이드라이브에 관심 데이터에 등록해서 원할 때마다 마이드라이브를 통해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데이터에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 신고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 중앙 검색창에서 통합 검색을 선택하거나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통합 검색 메뉴를 통해 통합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콘텐츠별 분류를 통해 콘텐츠별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서는 정확도순, 최신순, 중, 원하는 방법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표시된 결과 외에 더 많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바 검색에서 콘텐츠별 검색을 통해 원하는 종류의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안에 결과내 키워드 검색에서 부산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정렬 버튼으로 마찬가지로 최신순 또는 정확도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들어가면 제목 및 설명, 수집 위치, 의미 관계, 관련 과제 논문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좌측 상단에서는 국내외 구분, 공개 여부, 연구 데이터 언어, 파일 유형, 라이선스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파일 목록이 있습니다. 파일 목록에서는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미리 보기 또는 메타 정보를 클릭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목록에서 원하는 파일에 들어가면 상단에 다양한 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분석은 선택한 파일을 바로 분석할 수 있게 캔버스로 연결합니다. 마이 드라이브 저장은 마이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다운로드는 로컬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표 그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내 키워드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또 정확도, 최신순으로 검색할 수 있어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페이지에 표시될 목록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8개, 16개, 24개, 36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그림 콘텐츠에서는 왼쪽 위에 국내외 공개 여부, 연구 데이터의 언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표 그림이 포함된 연구 보고서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우측에 원문 보기를 들어가면 표 그림이 포함된 연구 보고서의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내 키워드 검색, 필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정확도, 최신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를 보면 등록 연도, 국내외 여부, 공개 여부, 언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클릭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정보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 검색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상세 검색 탭으로 들어오면 AND 또는 OR 연산자를 통해 2개 이상의 검색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을 모두 설정한 뒤 하단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조건에 따라 검색이 실행됩니다. 또 설정했던 조건들을 초기화하고 싶으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맵 검색을 누르면 원하는 지역에서 생성된 연구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지도를 확대하게 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축소하게 됩니다. 또 네모 버튼을 누르고 영역을 끌면 해당 지역의 연구 데이터가 검색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제공처 검색입니다. 데이터원의 연구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관 이름, 소속 국가, URL, 운영 시작일 정보와 기관에 대한 설명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제공처에서 제공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온 데이터 검색 방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데이터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연구 데이터를 데이터온에 등록하여 다른 연구자들과 해당 연구 데이터를 공유 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온 사이트에서 등록 들어가시면 주의할 사항이 뜹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데이터에서 삭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수로 동의를 하시고 등록 계속하기를 진행하십니다. 연구 데이터 등록은 메타데이터 정보를 기록합니다. 국내에 구분을 하고 언어를 선택하는데 주 언어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부언어는 선택사항입니다. 주 언어로 선택된 언어에 대해서 제목과 설명, 키워드, 과학기술 표준 분류를 입력합니다. 생성일자를 입력하고 인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물은 생성자와 담당자, 기여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별표 표시가 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주언어와 부언어에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 연구자 번호가 있는 경우엔 국가 연구자 번호를 조회하여 입력하실 수 있고 ORCID 연구자 식별 번호가 있으시면 또 마찬가지로 조회하셔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연구 데이터에 대한 연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NTIS 과제에 등록된 과제가 있으면 과제를 검색하셔서 선택하신 후 등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정보가 기입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보가 있는 부분은 추가 기입을 하실 수 있고 등록된 정보들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논문도 마찬가지로 사이언스온에서 논문을 검색하여 선택하시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과제와 관련 과제가 있는데 연관 과제는 실제적으로 이 등록하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제이고 관련 과제는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제가 아닌 유관된 과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DMP 또한 퀴스티 DMP 검색을 통해서 정보가 있는 경우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에는 데이터 수집 기간과 데이터 수집 지역에 대해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수집 지역, 유형, 정보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칸이 필요하시면 플러스 버튼을 통해 추가 생성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삭제도 가능하십니다. 공개 및 라이선스 설정도 DOI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하고 이제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파일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마이 드라이브 또는 사용자 파일을 통해서 업로드 하실 수 있고 파일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되고 공개 구분은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엠바고가 필요한 경우 엠바고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비공개를 하고 싶은 경우 파일 비공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외부 출처의 파일을 사용하신다면 출처 URL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임시 저장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메타데이터들 또 라이센스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승인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데이터 제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등록 이력이나 등록사항 수정, 삭제 또한 여기서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등록된 데이터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관리 탭으로 들어가시면 본인이 제출했던 데이터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 제출이 완료된 경우 제출 완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제출 중인 경우에는 제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고 수정일, 파일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삭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등록한 데이터들, 또 진행사항에 대해서 관리 진행사항을 그래프나 표로 화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 데이터 등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분석 서비스 캔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온에서는 연구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편리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화면 상단 서비스 메뉴에 분석 서비스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석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분석 서비스 신청이 필요합니다. 상단의 캔버스 메뉴를 클릭하면 분석 서비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캔버스 홈 화면에 마이 캔버스 메뉴를 클릭하면 마이 캔버스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마이 캔버스에서는 전반적인 분석 서비스 활용 현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비스 신청 현황, 소프트웨어 정보, 워크플로어, 수행 내역, 콘다 가상 환경 정보 등을 확인 및 관리 가능합니다. 분석 신청 관리에서 분석 환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피터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캔버스 화면에 주피터랩 메뉴를 클릭하면 주피터 허브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원하는 분석 환경 자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단 메뉴바에는 주피터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을 제공합니다. 콘다 가상 환경을 설정해 준 다음 꼭 마이 파일즈의 작업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파일을 새로 생성하거나 터미널 접속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unning Terminals and Kernel에서는 현재 주피터랩에서 구동 중인 터미널 또는 커널을 표시하며 해당 화면에서 셧다운 가능합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 메뉴를 소개하겠습니다. 캔버스 화면에 워크플로우 메뉴를 클릭하면 워크플로우 제작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연결 구조인 워크플로우 개발을 위한 GUI 환경을 제공합니다. 워크플로우 제작 화면 우측에 공개된 애플리케이션 및 비공개 처리된 나의 애플리케이션과 마이 드라이브 폴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 콘텐트 메뉴 클릭 후 샘플 데이터 및 파일 자동 연결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포트에 자동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포트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목록에서는 사용자가 제작하여 등록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워크플로우 클릭 시
해당 워크플로우가 제작 영역에 나타납니다. 워크플로우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워크플로우를 수행합니다. 워크플로우 상태와 애플리케이션 상태에 따라 다음같이 completed, success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 메뉴를 소개하겠습니다. 캔버스 화면에 소프트웨어 메뉴를 클릭하면 소프트웨어 검색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상단에 검색창을 이용하여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클릭한 후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버튼을 통해 빠른 찾기도 가능합니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데이터원에 등록하여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 및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 가능한 소프트웨어 정보인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 소스코드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개를 클릭한 후 기본 정보를 먼저 등록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본 정보가 등록되면 검증 단계를 포함한 총 7가지의 단계를 거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승인은 최소 1일에서 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데이터원을 사용해보면서 컴퓨팅 파워가 부족한 개인이나 연구자가 평소에 사용하기 힘든 고성능 GPU에 해당받아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다양한 연구 분야의 데이터들이 더 등록돼서 이를 통해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용자들이 워크플로우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이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좀 알려지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짠!